내일은 어떤 부분들 봐야 될까요? 내일장 빨간 펜통에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대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문가님의 넥타이처럼 좀 장이 빨갛게 물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뭐 지수가 올라주기는 했지만 뭔가 아쉬운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일장은 어떤 부분들 주목해야 될까요? 중국이 이제 어저께 PMI 지수를 발표했는데 사실 PMI 지수를 통해서 경기가 이제 회복 조짐을 보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고요. 외국인들 정말 이제 언제까지 매도할지 이게 궁금합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얼마까지 지속될 거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스피보다 굉장히 그 코스피 안에서도 업종별로 굉장히 낙폭이 큰 종목들이 많은데 건설주들 굉장히 낙폭이 큽니다. 이런 종목들 반등은 가능한가 이런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 조짐 보이나? PMI 지수가 발표됐는데 예상치에 부합을 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좀 50을 많이 상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홍콩 이제 상하이 뱅크에서 발표하는 이 PMI 지수는 본국에서 발표하는 PMI 지수보다 선행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겠고요. 2개월 연속으로 지금 현재 50은 이하였지만 2개월 연속 상승했는데 의미를 두었다 이렇게 보겠고. 중국이 지난번에 발표됐던 GDP 3분기 실적도 7.4%로 부합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중국 발개위에서 안정적인 어떤 성장을 위한 내수 확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볼 때 중국은 연착륙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먼저 PMI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HSBC의 어떤 10월 PMI 지수가 지금 현재 49.1로 나왔습니다. 49.1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50 이하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까지는 수축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달부터 이제 좋아지는 어떤 이런 속도가 좋아졌고 여기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신규 오다의 어떤 증가가 굉장히 좋아졌고 수출 쪽에 있던 호전의 어떤 흐름들로 볼 때 이 흐름은 다음 차트에서 보이는 PMI 지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HSBC에서 발생하는 PMI 지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본국에서 발행하는 PMI 지수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PMI 지수도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제 PMI 지수입니다. 근데 이것도 50 이하 있죠. 근데 이번에 50 이상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면 중국의 경기가 뭔가 조금 이제 좋아진 어떤 이런 조짐을 보여주고 있고 주가 지수도 바닥권에서 이래 살짝 반등하는 어떤 이런 기미를 보여주고 있어서 역시 좋은 모습이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중국의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12%대에서 7%대로까지 급격히 내려왔지만 이제 정부의 목표치라고 할 수 있는 7.5를 살짝 하회하는 자리에서 반등의 기미, 그러니까 하락의 속도가 낮아지는 어떤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중국은 연착륙의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의 어떤 시장에 발목을 잡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매도 언제까지 지속되나? 사실 전문가분들께서 이런 질문 받으시면 그걸 제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답변을 맞이하시는데 그래도 뭔가 우리가 볼만한 지표가 있으니까 이 질문을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글쎄, 외국인들은 이제 사실 10월 들어서 연속적인 어떤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이제 매도는, 외국인 매도의 표를 보시면 10월 달 들어가지고 외국인이 9,486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그 9월 달 이제 버냉키가 말하고 난 이후에부터 약간씩 매도가 조금씩 나왔지만 본격적으로 나온 건 10월 달 한 달 계속 나왔다 이렇게 보겠고 오히려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900억 정도의 어떤 매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물 시장과 연계한 선물 시장에서 14,000계약의 매도를 보였다 이렇게 보면 기존의 9월 달에도 누적 매도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떤 매도는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는 어떤 이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표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 미국,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포지션의 어떤 흐름입니다. 선물 11월 달 들어서 11월 옵션과 연계한 어떤 포지션은 255.40, 여기가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이 이하로 들어가면 외국인들이 이익이 나는 어떤 구도로 빨간색 영역으로 가면 수익의 구도인데 그 수익의 구도 안에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는 자기들의 어떤 포지션을 이득을 하기 위한 어떤 이런 매매이기 때문에 쉽게 풀어지진 않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그 지수 상장 펀드라고 할 수 있는 ETF 펀드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 여기 지금 현재 청색 라인의 어떤 이 흐름이 레버리지의 어떤 흐름입니다. 그 인버스의 흐름인데, 인버스라는 것은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익을 가져가는 어떤 구도인데 지금 한 8%에 근접하는 이런 자리에 왔고, 주식이 올라가면 돈을 벌 수 있는 레버리지 상품의 비중은 낮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인버스의 어떤 상품이 절대적인 어떤 레벨 수준에서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많은 5월달처럼 매도를 벌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외국인의 매도세는 약간 주춤해질 개연성이 조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을 이탈했습니다. 1,098원을 갔는데, 사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사실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좋아지는 거니까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어떤 원자재 업체에게는 굉장히 좋은 어떤 이런 흐름이지만, 대한민국은 아쉽게도 원자재를 수입도 많이 하지만 수출을 가지고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어떤 채산성이 나빠지는 어떤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나라의 어떤 돈의 가치가 바꿀 때, 환전할 때 적은 어떤 양으로 바꿔줘서 하다가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돌아서게 되면 시세 차익 났던 것들이 또 사라질 수 있는 어떤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1,100원대 라인에서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 시장 흐름을 보면 파란색 선이 외국인의 순매수 선이고, 지금 이제 회색 선이 지금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은 차트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이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치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00원대를 딱 가 있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갑자기 들어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는 축소는 될지언정 매수로 전환하는 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과연 매수는 언제 돌아갈 거냐, 이렇게 보면 글로벌 시장 환경이 지금 스페인이 만세를 부리는 날, 항복하는 날, 결국은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유로의 가치는 올라가는 이런데, 이때부터 또 외국인의 유동성은 보강 작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때까지는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의 어떤 기대를 너무 지나치게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스페인의 구제금융 시점이 수급의 변곡점이 좀 될 거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예.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낙폭과대 건설 섹터 반등이 가능한가? 이걸 기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도 또 이내 밀리고 해서 걱정이 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이제 이걸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도 많이 빠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 있다. 코스피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데, 차트에서 보시는 것은 대형 건설사들의 어떤 국내 대형 건설 주요 건설사들의 퍼의 어떤 흐름입니다. 퍼가 계속 낮은 수준에 있다는 얘기는 주가가 이익을 많이 못 내거나 아니면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익을 적정히 내면서도 지금 퍼가 낮은 어떤 레벨대라는 것은 지금 현재 주가가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어떤 이런 퍼대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건설주는 지금 거의 반등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000포인트 라인의 어떤 이런 지수의 어떤 이런 라인의 흐름까지 연결되는 어떤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주요 건설사들의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가장 많이 빠졌는 것이 대림산업이고, 그다음에 GS건설, 삼성 엔지니어링이 한 13% 정도 빠졌는데, 오늘 이제 이 중에서 현대건설이 전날에 이제 하락 가운데서 반전의 고리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의미 있는 어떤 반전이냐, 이런 것들이 지표상으로 보면 단기 과매도에 따른 어떤 반발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음 차트는 건설업 지수입니다. 건설업 지수인데, 건설업 지수가 179포인트에서 145포인트까지 지금 현재 3단으로 급락했죠. 1, 2, 3, 4, 5파동을 모두 마치는 어떤 과정에 왔다, 이렇게 보겠고, 가격대도 16%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런 어떤 흐름에서 어저께 이제 지금 현재 아래 꼬리를 달고
오늘 지금 현재 그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이제 이 반등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니까 여기 표를 보시면 지금 첫 번째 위에 마디가 152라인입니다. 이 152라인에 올라가면 매도 압력이 있는 어떤 자리라고 볼 수가 있고, 3단으로 하락했고 올라갈 때는 ABC 파동, N자형의 파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152까지는 수직으로 상승하겠지만 다이렉트로 160까지는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겠고, 그 152 영역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은 다음에 이번에 저점을 확인하는 어떤 이런 흐름이 나온 다음에 재상승해서 160 영역까지 상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은 이미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겠고요. 오늘 우리 자동차 섹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이 건설 섹터가 좀 적정한 수준에서 반등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일장의 유망 업종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인가요? 오늘 내일장의 유망 종목은 지금 현재 건설 섹터는 문제는 이제 수주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어떤 이런 섹터는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업황이 좋아지는 어떤 업황을 가져왔고, 그 업황이 좋아지는 데는 LED 조명 쪽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글로벌 시장이 친환경적인 어떤 요소를 많이 하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백열 등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없애고 가전 이쪽에도 LED 조명을 쓰게 돼 있고, 중국 같은 데는 LED 보조금 정책을 지금 이제 내놓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쪽에 골고루 수혜를 받을 거다 이렇게 보겠고, 우리 가정에서 아직까지는 LED의 어떤 조명의 어떤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교체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만큼 이제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이렇게 보겠고요. 이런 쪽에는 유망한 업종은 이제 금호전기나 서울반도체, 루멘스 이런 쪽인데, 사실 뭐 이런 쪽의 어떤 실적들이 3분기의 어떤 실적 호전으로 연결되고 4분기 쪽으로 가면 점차적으로 더 개선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면, 이 LED 조명 쪽의 어떤 시장 흐름은 우리가 조명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까지 전체적인 어떤 업황에서 골고루 어떤 성장세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가져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좀 매매해 볼까요? 이쪽 중에서 이제 오늘 가져 나온 종목은 금호전기입니다. 네. 금호전기는 LED 조명을 만드는 회사이죠. 조명을 만드는 회사이고 판매하는 회사인데, 사실 국내적으로 루미 마이크론이라는 어떤 회사를 LED 이제 패키징 업체인데, 이 회사를 이제 인수하면서 이 회사는 이제 그 생산 라인 자체가 수직 계열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칩에서부터 지금 조명까지 수직 계열화를 만들었고, 기존에 이제 백열 등에 대한 어떤 매출액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조명에 대한 어떤 비중을 35%에서 55%까지 늘려가는 어떤 이런 흐름이니까 조명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조명이 이제 앞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 들어와서 백라이트 유닛 쪽의 어떤 그 매출이 굉장히 많이 잡혀져 있어서 실적 호전에 대한 어떤 이런 기대감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 들어와서 이 LED 조명 관련주들은 부분적으로는 상승의 트렌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 오늘 주가가 많이 이렇게 흔드는 요동 과정에서도 좀 안정적인 어떤 흐름을 보였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있지만 추격에서는 매매하기는 좀 까다로운 어떤 자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격은요, 가격 전략 바로 할까요? 네. 가격은요, 따라가지 마시고요. 오늘 끝났는 가격보다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매수가는 27,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27,000원 미만에서 분할 매수하고, 목표치는 이것은 중기적으로 2003년 정도, 2013년까지 쭉 끌고 가는 어떤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시고요. 목표치는 4만 원으로 좀 높게 잡으시고, 손절 라인은 25,000원 정도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25,000원을 하회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다른 어떤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김대복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내일장 공략주는 금호전기로 선정이 됐습니다. 넥스트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